이것도 이제 글자를 제가 안 고쳤어요. 옛날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뭐라고 불렀다? 중개업자라고 불렀거든. 그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꾸어서 읽으시면 돼요.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할 것으로 틀린 것은, 이 단순 암기 문제잖아요. 게시할 쓰면은 2번부터 몇 번까지다? 5번까지입니다. 특히 알겠어요. 5번의 경우에 보면은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원본을 게시하는데, 그럼 주사무소에는 무엇을 게시하는 거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는 거지. 분사무소니까 신고 필정 원본을 게시하는 거고. 그럼 1번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게시 서면에 규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래서 답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암기 안 한 사람은 답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근데 실무로 가면은, 현실로 가면은 중개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럼 부가세법에 따라 게시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상이라고 출제 기준과 범위를 딱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7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을 표시할 때 무슨 문자 또는 무슨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2번에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놨어요.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 해놨어요.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리 보면 돼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봐봐요. 우리가 이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인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 사무소 명칭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뭐밖에 없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밖에 없는 거야. 그럼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해도 되지만은 그 유사한 명칭은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틀려버렸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얼마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 이런 식으로 제재에 관한 거 한 개에서 툭툭 낀가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틀려버렸죠. 그러면 성명을 5개 광고물에 표기할 때는 어느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돼요? 옳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이런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도 7mm 이상 30mm 이내의 크기로 이런 말이 안 나왔잖아. 그러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지문에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뭐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가면 그렇지, 맞다, 이렇게 돼본단 말이에요. 근데 7mm, 30mm 가면 다 X 칼까 이거 이 말이지. 말이 안 나왔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 주관식으로 답을 뭐 해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 필정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광고물에 표기해야 된다. 이게 O네요. 그렇죠? 그럼 주사무소의 광고물에는 누구의 성명을? 대표자의 성명을.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에는 누구의 성명을? 책임자의 성명을. 4번이 옵니다.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릅니까? 행정대집행법에 따릅니까? 행정대집행법에. 그래서 틀려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지문도 내는 거 보면 봐봐요. 근거 법령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18번에 명칭과 관련한 설명을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오네. 그래서 아무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도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꼭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쓸 의무는 없어요. 두 문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그런데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뭐한다? 뭐니까 남는 문자는 뭐밖에 없어요? 부동산 중개. 이걸 꼭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은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라고 아까 문제에서 점검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2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상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해놨는데, 그래서 대표자 성명입니까? 책임자 성명입니까? 책임자 성명. 거기 또 틀려버렸다라는 거죠. 3번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몇 년?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 제재가 하나 툭 끼 들어가 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제재가 한 개 끼 들어가는 출제 문제가 뭐다? 한 5문제 정도 이상 고려되는 거라. 알겠어요? 그리고 아예 제재가 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제재 자체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다음 중 절대적 등록치 사유가 아닌 것은,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등 1심 불가능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가 2문제 아니면 3문제. 이래가 총 제재에 관련된 문제가 전체적으로 7, 8문제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지. 4번에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게 또 누구라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잖아.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오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는 문자인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밖에 사용 못하는 거야. 5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등록 안 해도 공인중개사 맞잖아. 그럼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할 수 있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이치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못하는 것일 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에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그 즉시 등록을 안 하더라도, 개업을 안 하더라도, 또 취직을 안 하더라도 그 즉시 명함에다가 뭐라고 갖다 붙이면 된다. 공인중개사 홍길동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제 명함에도 공인중개사 이대원 요리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비드릴게. 알겠어요? 그 다음 19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해놨죠? 옵니다. 이 19번의 1번 지문하고 18번의 1번 지문하고 비교해봐요. 응? 뭐가 틀려요? 주어가 다르지, 주어가. 맞죠? 18번의 1번은 누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돼 있고 19번의 1번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런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든 다 개업 공인중개사죠.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여기 요때 출제됐을 때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그 학원생들이 강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거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간판 설치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게 제일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학원 강의에서 주로 언급을 하지 않는 사항인데, 알겠어요? 자기가 경험해본 바로는 왔다 갔다 길거리에 보면 간판 다 달아놨더라, 안 달아놨더라? 다 달아놨더라. 그러면 간판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요. 알겠어요? 간판을 설치해야 될 의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간판을 설치 안 해도 되는데 간판을 설치한다면은 뭐다? 대표자의 성명을 뭐다?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럼 간판 안 달아도 영업하는데 뭐다? 불법은 없어요. 없는데 손님이 오고 안 오고는 지 탓이지 뭐. 간판 안 다는 짝이 있다. 18번에 2번 지문으로 가봅니다. 18번에 2번 지문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담겨져 있잖아. 분사무소의 다음에 글자를 한번 읽어봐요. 옥상 간판을 뭐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적어놨잖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법전에 되어 있거든. 그러면 설치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치하게 되면은 뭐다? 분사무소니까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라. 이런 소리거든. 알겠습니까? 국어 문장이 옥상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요 표현은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 19번에 3번. 옥외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를 연락처를 표기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해놨습니다. 그렇지? 이게 5죠. 알겠지? 아니다.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틀려버렸네. 알겠지? 뭐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성명, 알겠지?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번, 그 연락처 때문에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옥외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해야 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근데 어디 연락처를 표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연락처를 표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알겠어요? 연락처를 명기해야 되잖아. 알겠습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는 거하고,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연락처도 어디서 들어봤다, 이래가 함정 파놓은 거야. 알겠어요?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요 조문 때문에 누가 불만이 제일 많았다 그랬어요? 요 조문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분들이 불만이 제일 많은 거야.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다, 아닌 자다? 아닌 자잖아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신설되는 바람에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자신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뭐 하는 바람에 이참에 고마 사표 내쁘고 독립하자 해가지고 따로 이 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사례가 많은 바람에 최근에 중개사무소 숫자가 대폭 늘어버렸어요. 전국적으로. 알겠습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네. 알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이 사람한테 고용된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그럼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 직원이니까. 그렇죠? 이치는 그렇죠? 근데 현실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돈 번다. 지 이름으로 돈 번다. 지 이름으로 돈 벌어요. 그것이 자기가 의뢰받아가 자기가 의뢰받은 물건, 중개대상물을 자기가 다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 손님이 찾아오잖아. 그럼 자기가 중개 업무를 다 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계약서도 이 사람이 다 작성합니다. 확인설명도 다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이제 서명 및 날인을 해가 교부해 주잖아. 누구의 도장을 찍는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찍고 지도장은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는 거예요. 알겠어요? 찍어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럼 결국 봐봐요. 근데 중개보수는 누가 또 받아먹는다? 자기가 다 받아먹어요. 100만 원을 받았다면은 20만 원은 사무실에 들라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기다. 그 월급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런 구조가 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자기의 명의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휴대폰 번호도 개업 공인중개사 휴대폰 번호를 적는 게 아니고 자기 휴대폰 번호를 다 적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런데 지금 이 조문이 딱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 광고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봇대에 갖다 붙이는 그 전단지 이런 것도 알겠어요. 연락처 있죠? 전화번호 이런 거 적을 때도 누구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된다? 이 사람 전화번호를 다 적어야 되는데 지 전화번호 못 적는 게거든. 그러니까 자기 영업을 뭐 하게 되니까 이참에 사표 내쁘고 등록해버리자. 개업공인중개사 되자. 이런 현상이 생겨버린 거다. 알겠습니까?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것도 등록증의 대여다 대여 아니다?
대여입니다. 알겠어요? 자격증은 대여는 아니죠. 왜? 이 사람도 자격증 있고 이 사람도 자격증 있으니까 이 사람 등록증 있나 없나? 없잖아. 아시죠? 필요 중개업무를 다 해버리고 지가 중개보수를 다 받아 챙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등록증 대여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적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는데 1.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오답시다. 잘 모르겠으면 세모 알겠어요. 저도 세모 해놓게 보겠습니다. 2번 봅니다.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할 이유가 있나? 없잖아. 중개보존 고용신고인데.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라면 모를까? 확실히 X죠? 3번 중개보존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습니까? 직무교육 받습니까? 직무교육 대상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30일 개가 틀려버렸고 5번 외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하는데 틀렸겠어요? 맞겠어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른 거잖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첨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하면 되니까 요청하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5번 틀렸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세모했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1번 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무슨 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인터넷상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되거든.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제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격 확인을 하도록 했다? 요청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지 첨부하는 서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한 신고도 가능 불가능? 가능이 된다. 그 다음 21번에 이 갑자기 인장 이후 엮기 들어와 있는 위치가 잘못 들어가 뿐나. 자, 인장 등록 아까도 했죠. 옳은 것은 1.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놨는데 오히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무슨 등록을 해야 된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한 인장이 변경된 경우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는데 위반하면은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사유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자격정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합니까?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장입니까?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장이죠. 그래서 틀려버렸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틀려버렸고 5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무슨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없다 해서 틀려버리고 옳은 것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네요. 알겠어요? 22번에 명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는데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뭐한다? 뭐 하는데 그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 몇 년짜리다? 1년짜리 됩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할 수 있고 3번 법인 분사무소에 억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이 아니라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억외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는데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얼마? 자, 5번 지문하고 알겠어요? 1번 지문하고 한꺼번에 봅니다. 1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은 형사처벌 대상 1년짜리예요. 그래서 그게 5라. 근데 5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잖아. 그 사용을 위반했을 때는 뭐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알겠습니까? 행정처분 대상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봐봐요. 1번과 5번이 또 제재에 관한 걸 툭 끼워 넣어가 자신감을 떨자 나쁜다 이 말이에요. 23번 사무소 이전 절차네요. 사무소 이전 절차는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절차냐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절차냐 그걸 잘 주의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된다. 근데 문제 자체가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한 것을 전제로 물었네요. 틀린 것을 물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이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그러면 이전 후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니까 1번은 O 이렇게 되는데 2번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어디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는 거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우리가 공부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만의 뭐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또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이런 거 다 어디서 행한다?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등록관청에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등록관청은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항이죠.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통보할 사항이 총 6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교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휴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즉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 내린 사항은 통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서 행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행합니다. 그 가서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업무 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뒤집어서 업무 정지 중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무소 이전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된다. 24번에 이걸 또 사무소 이전 절차에 관한 걸 박스 형태로 물었네. 이 문제도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을 찾아라 해놨습니다. 기억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어디다가 신고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잖아. 그 이전 전 그러니까 기억은 X가 되네요. 니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서 행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것도 X네요. 디귿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한다 뭐한다? 뭐한다? 알겠어요? 뭐한다? 왜 뭐하느냐 하면은 문제가 관할지역 내다 외다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잖아. 북구에서 남구로 사무소 이전한 사실을 갖다가 북구청에다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원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잖아. 알겠지? 왜? 등록관청이 바뀌어버렸거든. 그러면 종전의 등록관청에 북구청 직인이 찍혀져 있는데 지금 사무소는 어디로 가 있다? 남구로 가 있으니까 남구청장 직인이 찍힌 등록증을 재교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납받은 등록증을 재활용해가 교부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러나 관할지역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에서 사무소 이전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폐기하고 새로운 등록증으로 재교부해도 되고 아니면 반납했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가 교부해도 되고 그런데 재교부를 하게 되면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 반납했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가 교부할 때는 재교부 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딱 보면 봐봐요. 기억도 맞췄고 니은도 맞췄는데 디귿을 틀려버리가 답을 3번으로 처리하면 두 개는 아는 사람인데 결국 2.5점 날라가 버렸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요즘 자주 흔하게 나와요. 이것도 그 비슷한 문제지만 박스 형태로 나와가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개수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게 1번부터 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해놨는데 알겠어요? 세 개는 내가 알고 있는데 한 개를 몰라가 개수를 정확하게 못 판단하는 거잖아. 이거 틀려버리면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도 아닌데 2.5점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즘 시험 출제하는 게 유형을 보면은 알았어요? 공부를 웬만큼 했는 사람도 결과적으로 2.5점을 날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지. 25번 휴업 신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는데 알았어요? 자, 지금 25번부터는 다 휴폐업에 관한 거네요. 휴폐업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1, 2, 3, 4 해가지고 요 네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몇월 초과 휴업? 3월 초과 휴업. 그렇지. 그리고 뭐 폐업. 그렇지. 그리고 뭐 휴업 기간의 뭐 변경. 그렇지. 변경. 그 다음에 휴업한 중개업의 뭐 재개. 이제 휴업을 그만두고 재개하려고 한다. 이 네 가지 행위는 다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야. 언제까지 신고한다? 미리 신고하는 기다. 미리는 미리로 기억하자 그랬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래놓고 1, 2번과 3, 4번 사이에 줄을 쫙 끄가 강의를 했어. 1번 신고와 2번 신고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반납을 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문서한 신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3번과 4번도 신고하는데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휴업 신고하면서 반납해봤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 신고는 첨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전자문서한 신고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공부했고 요 휴업 기간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는데 몇 월을 초과해서 휴업 못한다.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못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도 있다. 그 부득이한 사유는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허용해주는 사유가 뭐야 그랬어요? 군대 간다, 공부하러 갑니다, 뭐 병원에 갑니다. 다 그게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휴폐업에 관한 규정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행위들을 신고 자체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면서 6월을 초과해서 계속 휴업해도 위반이잖아. 그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 알겠어요? 자, 25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는데 알겠어요? 기억.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 오잖아. 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뭐 한다? 첨부해야 한다. 첨부, 전자문서 신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하는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휴업 신고서의 서식이 시행규칙에서 다 정하고 있거든. 국토교통부 영에서 정하고 있거든. 디가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한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하는데 휴업 신고하면 간판 철거합니까? 폐업 신고했을 때 간판 철거합니까? 폐업 신고했을 때. 그래서 디것은 또 틀려버렸고 옳은 것은 뭐 기억과 니은. 답이 3번이 된다. 제가 휴업 신고를 한 때는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할 때 왜 틀렸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휴업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간판 달아야 된다, 안 된다. 달락하면 크레인 불낸다, 물낸다, 불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사무소에 간판을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26번.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해놨습니다. 기억, 질병, 요양 다 봐주는 거죠.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미리 신고해야 되는 사유를 모두 골라라는 거야. 그럼 어찌됐든 질병 요양을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든 오했든 간에 3월 초과는 휴업 맞나? 맞죠? 미리 신고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이것도 휴업기간의 변경. 이것도 뭐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폐업해 놨습니다. 이 폐업은 주사무소의 폐업도 맞지만은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폐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랬어. 그 폐업도 뭐 하는 거다? 미리 신고하는 거다라는 거죠.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뭐 재개, 이것도 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리 신고. 그러면 또 고르지를 말지. 얘가 답이 몇 번이다? 5번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정확하게 좀 내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네요. 저는 지금 칠판에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이렇게 했지만 이 표현도 정확하지를 않아요. 알겠어요? 요 앞에 뭐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이래야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3월 이하의 휴업도 휴업이다, 휴업 아니다? 휴업이다 이 말이지. 3월 이하의 휴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한다는다?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휴업 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재개 신고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재개 신고를 하는 이유는 휴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등록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재개 신고를 통해서 즉시 반환받기 위해서 재개 신고를 하는 게거든.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한 적도 없으니까 반환받을 등록증도 없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그래서 27번 봅니다.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도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옵니다. 24회 기출 때 여기 나왔네. 요때 요 지문이 상당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생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수험생은 요것만 기억하거든. 요것만 기억하거든. 그런데 그래서 법 조문을 보면은 3월 초과의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 근데 그 옆에 보면 괄호가 딱 붙어 있어요. 괄호가. 뭐가 붙어 있냐면 요 문장 그대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다. 포함이라는 말은 이 경우도 이 3월 초과 휴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뭐해라? 미리 신고하라라는 소리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괄호의 문장하고 이거하고 의미가 구별이 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 공부한 수험생들은 이것만 공부를 해놓고 괄호는 공부를 안 했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그걸 시험지에 딱 활용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이거는 요 3월 초과 휴업의 의미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영업을 쭉 하고 있다가 알겠어요. 4개월을 휴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3월 초과 휴업이니까 신고해야 된다.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경우인데 요 괄호는 뭐냐 하면은 아까 사무소 창업 절차가 있었잖아. 창업 절차에 보면은 봐봐요. 등록 처분을 받고 나면은 보정 설정을 하잖아. 맞죠? 보정 설정이 확인되면 뭘 준다? 등록증을 교부해 주잖아. 그거는 개시하는 거잖아.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업무 개시 전까지는 뭐 한다? 인장 등록을 해라라는 거야. 잠깐 봐봐요. 저 괄호 문장을 그대로 갖다 붙이고 읽어볼게요. 사무소 개설 등록 후 가자. 등록 후 가는 거야. 이때 등록돼 있다면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뭐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으로 간주해가 미리 신고하라라는 소리거든. 자, 그러면은 뭔 뜻이냐면은 이거 언제 전까지만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이거 언제 전까지만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잠깐, 내가 오늘 등록 처분 받았어요. 내가. 알겠어요? 근데 나는 업무 개시를 6개월 뒤에 하고 싶어요. 오늘 등록 처분 받았지만 6개월 뒤에 업무 개시하고 싶어. 그럼 보정 설정도 한 5개월쯤 가서 하면 되나 안 되나? 되지 뭐. 인장 등록도 5개월쯤 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6개월 뒤에 업무 개시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한다라는 소리라 해요. 그렇죠?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뭐다? 무슨 신고 내야 한다? 휴업 신고 내라라는 소리야. 그걸 역으로 딱 놓고 보면은 내가 6개월 뒤에 업무를 개시할 생각이 있으니까 보정 설정은 5개월쯤 가서 할란다 마음 먹지 말고 이 보정 설정과
인장 등록을 오늘 등록증 받은 날부터 몇 월 이내에 해라. 3월 이내에 하고 일을 빨리 시작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럴 사정이 못 되면 무슨 신고 내라. 휴업 신고 내라. 그런 소리가 됩니다. 저게. 알겠어요?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2번에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은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걔는 3월 걔가 또 틀려버렸고 3번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걔가 또 틀려버렸어요. 첨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하고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변경신고는 등록증 첨부한다 한다? 안 한다. 틀려버렸고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그것도 틀려버렸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된다. 지금 문제를 쭉 받아보니까 봐봐요. 한 문제 속에 제재에 관한 게 한 개 툭툭 끼워 넣는 게 많이 보이잖아. 그런 게야. 그래서 어쩔 도리 없이 제재는 다 외워야 됩니다. 28번 휴업에 관한 서를 틀린 것은 2개월을 휴업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3월 이하니까. 취약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공부하러 간다 하니까.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등록증 첨부 안 하니까.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에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말이지. 그걸 틀리게 딱 만들어놨네. 재작년 기출 문제네요. 성이 있어 빈다, 성이 없어 빈다. 성이 없어 빈다. 이 소리잖아.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재개신고를 하는 이유가 등록증 반환받기 위한 이유다라는 거죠. 29번 봅니다. 휴업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나왔는데 징집으로 인한 입영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있고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게 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휴업기간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그것도 미리 신고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또 봐봐요. 이 기출문제, 23회 기출문제를 만든 출제위원은 4번에 휴업기간의 변경을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이라 이런 말도 안 써놨죠. 알겠습니까? 그냥 휴업기간의 변경해놨다. 이 말이에요. 5번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도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까 요 설명했는 요거잖아. 알겠어요? 과로를 물어보는 기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1번이에요. 30번 이것도 OX로 물었네.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OX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증 첨부하니까. 그러면 기억은 X죠?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네. 그러면 4번은 니은이 O, 5번은 니은이 X니까 니은이 O냐 X냐만 판단하면은 디귿, 리얼, 미음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니은부터 보자. 이 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폐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알겠어요? 그 휴폐업 신고는 어디다 간다?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다 그랬어. 그럼 O죠? 그럼 답은 자동적으로 몇 번? 4번이 되는데 디귿, 취약을 이유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으니까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지.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미리 신고. 그렇지.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료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라 그랬잖아. 이 네 가지 신고 중에 어느 신고를 위반해도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사유인데 여기에 벌금형에 처한다. 이래가 틀려버렸어요. 과태료와 벌금형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이런 지문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중개사 시험 수험생들한테 벌금과 과태료를 구별해라라는 이런 출제의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솔직히 법대 출신들도 아니고 알겠어요. 물론 벌금과 과태료는 금전의 성격이 다른 것이면 분명하지만은 현실로 가면 벌금 100만 원 내는 게나 과태료 100만 원 내는 게나 똑같다.
똑같은 거 아이가 말이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벌금과 과태료의 이 검정적 제재의 성격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벌금 100만 원 받으면 전과자예요. 과태료 100만 원 받으면 돈은 똑같이 100만 원 나갔지만 전과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벌금은 형벌입니다. 형벌. 그 다음 31번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재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리 하죠. 재개 후 일주일 이내에 틀려버렸고 개업공인중개사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3월을 초과 숫자 틀렸고 휴업하는 경우 질병을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기간 중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휴업기간 중에도 안 돼요.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이중소속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따 가히 틀려버렸다. 5번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뭐 한다? 고려해야 된다. 요게 5입니다. 알겠어요? 이 5번 지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알겠어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알겠어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저질렀다. 그러나 들키있다 안 들키있다? 안 들키있다. 그런데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영업 중인데 폐업 신고 전에 요 위반 행위가 들키있다 안 들키있다? 들키있다. 지위가 승계되니까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를 왜 했느냐? 알겠어요? 그리고 폐업 기간은 어느 정도냐?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뭐해서 내려라? 고려해서 내려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고려한 결과 업무 정지를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업무 정지는 요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들키도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폐업 사유가 영업이 안 돼가 폐업했고 이 폐업 기간도 11개월 보름이 지났어. 11년은 초과됐다 안 됐다? 안 됐다. 15일만 더 지나면 초과될 수 있는데 알겠어요? 이런 폐업 기간을 고려했을 때 들키있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를 안 내릴 수도 있도록 허용해 놓은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해라 하는 규정은. 알겠어요? 3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는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아예 이제 뭐다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럼 폐업 신고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등록 처처분을 받아도 그러고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종전사무소의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휴업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업무를 재개해야 될까 아닌가 봐. 간판을 철거해야 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억, 뒷건, 리얼 답은 4번이 된단 말이에요. 33번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중개계약이라는 이 글자가 탁 보이는 순간에 무슨 단어부터 기억이 나야 된다?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또 뭐 일반 중개계약 이 두 단어부터 먼저 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22조의 일반 중개계약 규정 23조의 전속중개계약 규정 이런 것들을 공부 다 했는 거니까 중개계약하는 글자만 보면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이 단어부터 떠올려야 돼. 근데 중개계약 33번 1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뭐를 요청하기는 비공개를 요청하면은 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공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개를 해버리면 위반이잖아요. 요청을 받고도 비공개 요청을 받고도 공개해버리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알겠습니까?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 성명은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제 수업을 들었으면 손 탄다 이랬단 말이야. 알겠어요? 전속중개 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 유효기간은 몇 월이 되는 거다? 3월이 되는 거고, 약정을 하면 2월로 할 수도 있고 5월로 할 수도 있고. 4번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가격을?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뭐 할 수도 있다?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청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절해도 되고 뭐다? 응해도 되고. 응한다면은 거래 예정 가격을 적어내야 한다, 안 된다? 적어내야 된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했겠죠? 그 작성한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이다? 3년간 보존이다.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34번 전속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구두 또는 문서가 아니라 뭐 문서의 형식으로 통지를 해줘야 돼.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의 형식으로 통지. 2번 유효기간은 당사자 다른 약정이 없는 3개월. 3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몇 년간 보존? 3년간 보존. 3번이 틀려버렸죠. 4번 어린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정보를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35번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 기간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어린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지불하면 된다?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소요된 비용은 얼마를 한도로 해서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대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니까 50%를 지불 의무가 있다. 그만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3번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 유효기간을 협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3월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고 3월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약정이 없으면 3월이 된다는 거지.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물체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라고 다시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 형식으로서 통지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려버렸네. 그러세요. 그 지금 문제를 보다 보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라면은 준수해야 될 의무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들이죠. 16번에 옳은 것과 지은 것은 라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데 우리가 봤던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의무사용 서식이다, 권장 서식이다? 권장 서식이다. 그러니까 O다, X다. X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다. 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3월이다. O네.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다. 이거 전속중개계약을 몇 년간 보존하는 거다? 3년간 보존이다. O다. 답은 1번이네. 그러시죠. 그 다음 37번에 전속중개기간을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하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게 바로 계약이다라는 나라에 놨네.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도 들어가 있고 3번도 들어가 있고 5번도 들어가 있고 근데 2번 아예 기억이 빠져버렸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 지문 잘못 구성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린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계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하면서 오네. 그렇죠. 그 다음 리얼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 의뢰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금을 지불해야 된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얼마를? 그건 안 물어봤지.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래서 보수에 보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38번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된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권장 서식이니까. 자, 1번을 O로 바꿔보겠습니다. 1번을 O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일반카는 글자 있죠. 전속으로 바꿔가 한번 읽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속중개계약의 표준이 된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O가 됐다. O가 되는 거예요. 일반을 전속으로 바꿔보면 그 O가 돼요. 왜? 전속중개계약서는 의무사용 서식이잖아. 그리고 그 전속중개계약서는 누가 정한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이잖아요. 그걸 시행규칙인 국토교통부령에 수록해놨잖아. 별지 14호 서식, 15호 서식으로. 알겠어요?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뭐? 3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의무사용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위반이 되죠. 아니 절대적 등록 취소가 아니라 뭐 업무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그래도 또 틀려버렸고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는데 의뢰인이 협조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지 당연하요. 유효지 알겠습니까? 유효지.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뭐 4번이네. 전속중개계약 서식에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나 안 돼 있나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문장 표현 방식이 봐봐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이러이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해놨으니까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왔다는 것은 서식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봤다 안 봤다? 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글씨들 다 봤잖아. 그래서 39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으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그 공개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놨는데 답이 몇 번이다? 손탄다. 5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이 5번이잖아. 이런 거는 뭐 40초, 50초, 1분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도 봐봐요. 답이 지금 5번으로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할 사항이 1번부터 뭐 7번까지 7가지나 돼요. 이거 다 외워야 된다 했는데 다 외웠다 못 외웠다? 못 외웠는데 제가 2번에 줄을 쫙 끊어놓은 게 있어요. 단 권리자의 뭐다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뭐다 제외한다. 이거 줄 건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 못 외웠는데 요것만 달달달달 외운 사람은 요것도 또 답 찾는다 못 찾는다? 답 찾는다라는 게야. 그래서 공부에 요령이 붙은 사람은 그런 것만 공부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외울 게 10개다 20개다 쭉 있으면 나올 가능성 있는 부분만 그것만 탁 체크해가 그것만 외운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특히 공법 점수가 높은 사람이 바로 그런 거 잘한다고. 공법 책에는 보면은 뭐다 1, 2, 3, 4, 6, 7, 8, 9, 10, 11, 12, 13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뭐다 기억, 니언, 티건, 니얼, 미역 하면서 쭉 나열되어 있는 박스 형태의 문장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거 다 왜 외우나? 못 외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쭉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15개가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험에 출제될 잘 될 만한 사항들만 탁탁 집어가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탁탁 나올 만한 것만 찍는다 못 찍는다? 못 찍지.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이 그걸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것만 외워라 말이야. 알았어요? 거기에 내역박스 안에 15개 적혀져 있는데 15개 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 15개 중에 뭐다? 서너 개를 찍어주잖아. 그것만 외워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왜 곡이 잘 나오는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이유는 시험 문제 물어본다 물어본다? 안 물어보잖아. 그럼 그 이유를 설명 다 해주면 여러분들은 아 그렇네 하면서 이제 시키는 것만 외워요.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렇지. 그 다음 40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였습니다. 그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답을 찾아야 오류가 없는 거지. 왜?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공개하면 안 되니까. 알겠어요? 그럼 답이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7가지 외웠는 걸 다 골라라 라는 소리입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 니어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는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였는데 니어는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디거,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 오스폐수, 쓰레기 처리 상태 전부 다 뭐 정보 공개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니언만 빼면 뭐 답은 4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기억과 디귿과 리얼은 기억과 디귿과 리얼은 확인 설명 사항도 된다는다.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정보 공개할 사항도 맞지만, 그러면 니언은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정보 공개할 사항은 아니죠. 확인 설명 사항에는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확인 설명 사항에는 들어가. 그래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는 누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뭐고 주소는 어디로 돼 있고 그런 거 다 설명 사항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지. 자, 그런 정도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정도. 그런데 지금 오늘 풀었던 문제에서 첫 번째 2번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면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2번 문제에 가면은 갑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해가지고 4번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알겠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등록을 뭐 하니까. 알겠지? 등록 뭐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알겠어요? 기본서 갖고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했을 거다, 이 말이지. 38조, 알겠어요? 1항이 있고, 1항이 1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 2항이 1번부터 뭐 11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등록 취소 사유, 이 절대적 등록 취소,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총 몇 가지나 된다? 19가지나 된다라는 거야. 19가지나 되는데, 요 1번하고 뭐다 여기에 있는 3번하고 여기에 있는 1번 요 세 개를 뺀다는 거죠. 요 세 개를 빼면 16가지잖아. 16가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 몇 년 동안 3년 동안은 결격자로서 등록 못 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빠진 거 있잖아. 이 빠진 것도 등록 취소 사유 맞지만은 요 세 가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은 요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알겠어요? 3년이라는 결격기한이 적용되지 않는 거. 그래서 사망, 해산, 알겠어요?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 알겠어요? 그 다음이 뭐, 옳지. 등록 기준에 미달, 알겠어요? 요 세 가지다, 이 말이야. 그럼 사망, 해산을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가는 결격기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지문은 해산을 원인으로 뭐다? 등록 취소됐다 그랬잖아. 그 해산한 법인의 대표자인 갑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격증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있었을 거다. 근데 지가 속해 있던 법인은 해산해가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지 자격증 갖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다 뭐 한다? 하는 거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요리 된단 말이지. 알겠어요? 이 경우로는 시험 문제 못 내는 거죠. 상해 부분데 존재가 없는데 누가 등록 신청하는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 구성할 때 해산을 이유로 딱 그렇게 지문을 구성한 거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 자, 근데 어쨌든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단원별 주제로 딱딱 7, 8문제, 10문제씩 묶다 보면은 외워지는 것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야. 그 이때까지는 외우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문제 풀면서 외워지는 것도 제법 있습니다. 알겠지? 제법 있어. 그래서 문제풀이도 학습 효과는 상당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1, 2, 3, 4할 때 기본수를 본 양이 적은 분들은 문제풀이를 솔직히 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문제풀이를 없어. 같이 병행해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집에서 기본수를 또 복습하면서 문제풀이도 같이 가야 되는 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마칩시다.